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의 교수 조영단입니다. 네, 대한치주연구소 세미나 세 번째 주제,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여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남성분들에서도 이제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뼈가 구멍이 숭숭 뚫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정상 상태랑 골다공증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뼈의 양도 감소를 하고요.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자, 뼈의 강도가 약해지면은 이제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골다공증이 되게 되면은 내가 잘못해서 뭔가에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넘어졌다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뼈가 그냥 골절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노인층에 있어서 골다공증에 의한 이런 골절, 자, 그러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하죠. 골다공증으로 인한 이 대퇴부 골절 이런 걸로 인해서 요양병원 가셨는데 그 이후로 너무나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죠? 제 주위에도 많거든요. 자, 골다공증 치료 약물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 골다공증 치료 약물 예전에는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을 많이 먹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다른 약제 쪽으로 좀 더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약제들이 문제가 이 전신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자, 전신에는 뼈가 녹지 않도록 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골다공증 또는 항암 치료하는 분들, 고래, 그러니까 뼈로 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이런 약물들이 이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요. 어디 안 좋으냐면은 치과 치료에는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약물, 골다공증 치료 약물을 쓰게 되면은 치과 치료 시 모두가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닌데요. 이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치과 치료 후에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괴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은데 골다공증 약을 얼마나 센 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었느냐 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약물 관련 골괴사증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무론즈라고 또는 엠론즈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치과 의사들은. 자, 이거 예전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로 인해서 이 약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 드셨던 분들이 이 약이 유지되는 동안에 치과 치료, 즉 발치를 한다거나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부분이 뼈가 아물지 않고 괴사가 돼서 뼈가 막 녹아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 때문에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브론즈라고 얘기했는데요. 2014년에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 데노스맙과 같은 이런 약제에 의해서도 이런 골괴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브론즈에서 엠론즈로 이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모든 골다공증 약들이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매일 드시는 약은 대부분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에 오시면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 그 치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근데 저 매일 먹어요. 근데 약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 드시는 거는 대부분 칼슘이나 비타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요. 자, 저는 한 달에 한 번 먹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주사를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내 몸에 한 달 동안 있는데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 1년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 6개월 동안 1년 동안 내 몸 안에 있다.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몸에 붙어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약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치과 치료가 다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뼈만 안 건드리면 됩니다. 자, 뼈를 건드리는 이제 피가 나는 뼈 건드리는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를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뼈를 뚫어서
기둥을 심는 임플란트 치료. 자,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할 때 항상 내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다 말씀하셔야 되세요. 안 물어봐도 말씀하셔야 되세요. 무조건 물어보기는 할 텐데 만약에 안 물어본다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골다공증 약 정보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를 뭐 모른다라고 하셔서 뭐 큰 문제 되지는 않고요. 우선 치과 의사들이 이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하는 이제 메디컬 의사분들한테 이제 편지를 쓸 거예요. 의뢰서를 쓸 거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얼마나 드셨는지, 그리고 이 약을 끊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본인 또는 치과에서 뭐 괜찮아요, 그냥 끊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골다공증 약을 끊는 순간 골절이 심해지는, 골절의 리스크가, 위험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임의로 중단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자,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는 저 이제 골다공증 주사 맞아도 되나요? 약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에요. 임플란트도 수술하고 부분에 이제 이를 껴넣고 보철물을 하고 나서 씹고 문제 없을 때 그때 다시 골다공증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기둥 심는 수술 끝났으니 저 그냥 골다공증 약 먹었어요. 또는 골다공증 주사 맞았어요. 안 됩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치과 의사분이 임플란트 상태가 괜찮은지, 이 뽑은 부위가 괜찮은지, 괜찮다,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 골다공증 약을 드실 수 있는 거고, 임의로 재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치주연구소 세미나 다른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